18살 때부터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노트 수집가죠.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 즉 자신의 분야의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타이탄이라 불렀으며, 시도 때도 없이 타이탄들을 만나 모든 가르침과 경험, 깨달음을 확인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인터뷰하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트를 지배하는 최후의 노트를 만들고자 했죠. 그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있는 그 노트들을 추려서 결국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 책을 만든 팀 페리스가 말하길,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한가? 뺨을 때려줄 사람을 원하는가?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한가? 좋다. 이 책에서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많은 것들은 당신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저자는 수백 명의 타이탄들을 만나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냐고 질문했고, 이에 타이탄들이 답한 것들을 5가지로 압축하여 말해줍니다. 잠자리를 정리하라, 명상하라,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차를 마셔라, 아침 일기를 써라. 일단 이걸 언제 다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러기에 저자는 이 5가지 중 3가지만 해내도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1번, 잠자리를 정리하라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해군 제독이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는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한다는 멋진 말이었습니다.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돈 방식은 거창한 것이 아닌 그저 시각적이게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명상입니다. 타이탄들의 80% 이상이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면, 책에서 말하길 명상을 하면 목격자의 관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의 관점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대신 한 걸음 뒤에서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텐데, 에이 거기선 이렇게 해야지 라며 훈수를 두기도 하고요. 그 드라마를 보듯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현명하고 수준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말합니다. 이렇듯이 명상의 목표는 마음을 침착하게 하거나 정신을 집중하는 게 아닌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명상을 따라다가 다시 잠드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할 뻔한 일이 있었으니 여러분들께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익스트림 오너십의 저자이자 네이비실 출신인 조코 윌링크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정도 하고, 저자인 팀 페리스는 팔굽혀펴기를 하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작가 토니 로빈스는 30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잠을 깨기 위한 것이며, 몸을 움직여서 잠을 깨우면 기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신도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차를 마셔라. 타이탄들은 아침에 차를 마시는데 이유는 차는 인지 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숙성시킨 보이차나 용정차를 추천합니다. 5번째, 아침 일기를 써라. 이건 솔직히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진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런 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오늘의 다짐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3개씩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할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인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타이탄들도 이 5가지를 모두 하는 날이 1년 중 30%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최소한 매일 1가지 이상은 해낸다고 하죠. 이상 타이탄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타이탄들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찰리 먼거의 불쌍한 찰리 이야기,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학,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소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다른 책들보다 더 칭찬하고 더 많이 인용한다고 하며,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 앨범 하나를 갖고 있다 말합니다. 이런 게 없으시다면 유튜브에 해당 채널들을 검색해서 음악을 들으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타이탄들이 말하는 가르침을 몇 가지 말해볼까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 인간의 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읽고, 어떤 사람은 잘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잘 듣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물과 대상을 바라볼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든 에드 캔머는 읽는 것의 쥐약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이 그럼 읽지 말고 들어보세요 라고 권했고, 에드 캔머는 그래서 오디오북을 들어봤는데 신세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식을 써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겠네요. 이 외에 여기 한 가지 더 실천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폭발적인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방법인데요. 팀 페리스가 말하길 아이디어는 왜 필요한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타인의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남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겠죠. 이것이 문제는 없지만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요즘 다시 핫한 책인 린치핀의 저자이자 마케팅계의 구루 세스 고딘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매일 아침 메모에 10개의 아이디어를 적어라. 못 적겠으면 20개를 적어라. 에? 10개를 못 적겠는데 무슨 20개를 적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통찮은 아이디어도 별로 떠올리지 못한다.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갖고 있다.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신나간 일의 목록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당신의 진지하고 뛰어난 생각보다 당신의 그 미친 생각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건 재미, 흥미다. 그러니까 완벽한 아이디어 10개를 적지 말고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20개 적어라. 다음은 이 책에서 소개한 인물 중 인상 깊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칼 퍼스먼이라는 인터뷰어인데요. 이 사람이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름을 조금만 나열해보자면 미하일 고르바초프, 제프 베조스, 알파치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무하마드 알리 등등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성공해내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인터뷰들 중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2분 30초밖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칼 퍼스먼은 그와 30분이나 인터뷰를 진행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칼 퍼스먼이 생각하길 아마도 그는 첫 번째 질문이 핵무기나 세계 정세에 관련된 것들이라 짐작하겠지?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뻔한 질문이 아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고르바초프는 당황했지만 기분은 좋은 것처럼 보였고, 이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30분이 넘는 인터뷰를 진행했죠. 칼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당황스러운 일에 처하게 된다. 말문이 막히거나 너무 긴장하거나 생각지도 못하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있어주면 충분하다.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닌 옆에 있어준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경청의 본질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충격적인 것, 독특한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따뜻하고 좋은 것을 주면 된다고 하죠. 좋은 것만이 언제나 영원히 남는다면서요. 사람들은 모두 뻔하거나 지겨운 것을 피합니다. 이는 인터뷰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르바초프는 예상치 못한 신선한 질문 덕에 마음을 열고 인터뷰를 했을 수 있지만 칼 퍼스먼의 질문에 담겨있는 따뜻함과 경청하는 태도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분 30초가 아닌 30분 이상을 대화하며 성공적인 인터뷰를 마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생각나는데요.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라는 챕터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흥미로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광범위한 지식에 놀라워했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루즈벨트는 전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한 주제를 밤을 새도록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 카네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고 합니다. 싸구려 칭찬과 진지하지 않은 아첨은 듣기 싫어하고 진정한 인정을 갈망한다 말했죠.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에서는 경청의 힘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이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마치 중요한 사람이라도 된 것만 같죠. 이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질문과 태도, 관심으로 이뤄지는 상호작용이 성공의 키포인트 중 하나라고 해도 되겠죠. 이 책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나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궁금하거나 좀 더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사전처럼 꺼내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팔의 피터 린치, 아놀드 슈왈제네거,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토니 로빈스
알랭드 보통 등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각 61가지의 가르침을 전부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잘 보고 맞는 챕터를 찾아 읽는다면 이 많은 챕터들 중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줄, 성공으로 이끌어줄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